유도신문과 유도신문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표현일까? 어느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문과 신문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한동안 민망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어색한 정막을 깨트리고 한 학생이 기막힌 대답을 하였습니다. 신문은 뉴스페이퍼이고 신문은 무엇을 묻는 말입니다. 신문을 신문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신문과 신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문과 신문의 결정적 차이는 주체의 대상입니다. 신문의 신은 물을 신입니다. 신문은 사건의 실체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 조건에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질문의 방법으로서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케어묻는 질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 유도신문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문의 심은 살필 심입니다. 신문은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한다는 의미로서 행위 주체가 법원이나 판사들입니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적부심은 판사의 신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신문의 경우는 주체가 수사기관이고 신문의 경우는 법원이며 형식에 있어서 신문은 문답식이며 신문은 진술에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 신문이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신문은 권리나 기회에 부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는 젊은 세대이다 보니 구어체의 회화는 가능해도 문어체의 문장 독해와 문해력이 턱없이 부족해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제에 의해 지명 표기가 잘못된 것이 도처의 산재에 있지만 대개는 그 의미조차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개성으로 가기 전 마지막 역이 도라산역입니다. 남북이 화해 묻을 때는 종종 TV에서 남한의 마지막 종착지인 도라산역의 간판이 비치곤 하였는데 이때 간판의 한자 표기가 도라산역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도라산역의 도자는 도읍도자가 아닌 볼도자의 오기입니다. 이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면서 개성에 입성하기 전 이 산에서 마지막으로 신라를 향해 돌아보았다라는 일화가 후대에 전해지면서 도라산 또는 도라산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일제에 의한 지적 사업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에는 철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지명에도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철산이라는 지명처럼 이곳엔 무슨 광산이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원래의 한글 지명은 소의 꼴을 먹이기 좋은 고을이라는 쇠맥골이었습니다. 소고기를 쇠고기로 발음하였던 과거 우리의 관습대로 한자로 표기하자면 우살리가 되어야 하는데 쇠를 소가 아닌 쇠철자로 오해하여 빚어진 총극이었습니다. 인자무적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인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대개의 사람이 착하고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적은 애니메의 뜻이 아니라 매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에는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인의 가치가 가장 위대한 덕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조기 전역하는 일을 일가사제대라 하는데 이때 일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전역을 하는 경우는 일병제대라 하고 개인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는 일가사제대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폐소공포증을 폐쇄공포증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소공포증은 창문이 작거나 없는 밀실에서 느끼는 공포의 증상으로 밀실 공포를 말합니다. 폐쇄는 어떤 곳을 닫아버린다는 뜻이고 폐소는 닫힌 장소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폐소공포증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내일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는 삼수갑산의 오기입니다. 삼수와 갑산은 한경도에 있는 오지이며 매우 혹독한 지역의 유배지로서 아주 힘든 상황을 가정할 때 쓰게 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라고 하니 요즘 학생들은 무슨 사과를 그따위로 하냐며 조소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는 심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는 일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의미로 느꼈을 것이니 진정성 있는 사죄의 표현으로 느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한자어의 심심이란 앞에 심은 매우 몹시라는 부사이고 뒤에 심은 깊다라는 형용사입니다.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한자도 역사도 배우려 들지 않는 이 시대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